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빙하기를 맞았던 한국 극장가에 처음으로 1000만 영화가 등장하며 한국 영화계를 흥분시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1000만 흥행 영화가 나온 것은 2019년 겨울왕국 이후 2년 6개월 만이고 한국 영화로는 기생충 이후 거의 3년 만의 일입니다. 헐리우드 대작들도 번번이 실패한 1000만 흥행의 벽을 깬 주인공은 시원하게 악당을 때려잡는 마동석 주연의 범죄도시2입니다. 범죄도시2는 지난달 18일 개봉한 이후 4주차를 넘어섰지만 여전히 박스오피스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1편보다 재밌다. 마동석은 평생 연기 변신 안 했으면 등의 호평이 이어지며 10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그런데 영화 범죄도시2로 1000만 흥행이란 대기록을 달성한 이상용 감독은 제작 과정이 험난했다며 특히 베트남 촬영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지 답사, 캐스팅 등을 거쳐 제작진과 배우들이 베트남 현지로 건너간 게 하필 2020년 2월 코로나19의 공포가 들이우던 무렵이었습니다. 그런데 배우 손석구의 촬영이 딱 이틀 남은 상황에서 베트남 당국으로부터 강제 철수 조치가 내려졌던 것입니다. 이미 베트남에서 지출한 제작비만 10억 원이 넘었지만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인데요. 당시 이상용 감독은 멘털이 흔들릴 정도로 힘들었다고 회고했습니다. 코로나19 유행은 잠잠해지기는커녕 더 심해졌고 영화가 중단되고 촬영이 지연되면서 초조함은 더해졌습니다. 심지어 제작 취소 이야기까지 돌았습니다. 범죄도시2 팀은 결국 일부 장면은 베트남인 것처럼 꾸며 한국에서 촬영하고 베트남 배경이 꼭 필요한 장면은 배우들의 국내 촬영분과 현지 배경 인서트 촬영을 합성해 만들었다고 합니다. 특히 도입부 납치 장면은 원래 베트남 소재 호텔 앞이었는데 국내 갈대밭에서 촬영한 뒤 베트남 배경을 컴퓨터 그래픽으로 덧입힌 것이었습니다. 베트남이 딱 이틀만 촬영을 더 허가해줬어도 이런 고생은 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핸디캡이 나중에는 장점으로 작용했습니다. 빠른 호흡으로 장면을 이어붙이다 보니 속도 빠른 이야기가 전개되었고 그래서 관객들은 인물 중심의 드라마에 더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범죄도시2의 흥행은 넷플릭스와 같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로 기울었던 영상 콘텐츠 시장이 영화관으로 다시 균형을 찾아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알려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실제로 넷플릭스는 범죄도시2가 코로나19 재유행으로 개봉에 어려움을 겪자 자사 독점 공개를 위해 자신들에게 팔라며 오랫동안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범죄도시2의 배급사는 넷플릭스에 팔지 않고 끝까지 극장 개봉을 고집했고 이것은 결국 신의 한 수가 됐습니다. 현재 범죄도시2는 글로벌 신드롬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매출은 이미 1000억 원을 넘었고 해외에서도 반응이 뜨거워 글로벌 박스오피스 집계 사이트 컴스코어에 따르면 글로벌 흥행 수익이 이미 5위를 기록 중입니다. 마동석 배우는 이미 마블 시리즈로 해외에서도 인지도를 얻고 있기 때문에 범죄도시2의 글로벌 대박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특히 의미 있는 것은 그간 넷플릭스가 한국 콘텐츠의 글로벌 성공을 주도하는 듯한 과도한 자신감을 보이는 상황에서 넷플릭스 없이 영화관만으로도 충분히 한국 콘텐츠의 상품성을 증명했다는 점은 앞으로 넷플릭스와 국내 콘텐츠 시장의 주도권 경쟁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는 성과로 해석됩니다. 그런데 천신만고 끝에 범죄도시2가 1000만 흥행작이 되고 글로벌 흥행을 이어가자 베트남은 뒤늦게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촬영이 계속 이어졌다면 엄청난 관광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었지만 베트남이 뒤통수를 쳤다는 사연만 부각되면서 오히려 역효과만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관광 산업에 큰 타격을 입은 베트남은 올해 들어 관광객 유치에 필사적입니다. 베트남 관광청에 따르면 올 들어 4월까지 들어온 외국인 관광객 중 한국인이 28,600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이 미국인, 중국인 순이었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관광 산업을 살리겠다며 올해 3월 중순부터 무격리 입국을 시행하자마자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24개국을 대상으로 비자를 면제해 주었는데 한국인들이 베트남 관광 산업에 가장 큰 효자 노릇을 했던 것입니다. 범죄도시2의 흥행과 함께 배우들이 베트남에서의 좋은 기억들을 이야기했다면 아마 베트남 관광은 더 늘어났을지도 모릅니다. 더구나 관광뿐만 아니라 베트남 산업 전반에 걸쳐 한국에 대한 의존도는 절대적입니다. 베트남은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스마트폰 수출국입니다. 베트남 휴대폰의 주요 수출 시장은 미국, EU, 중국, 그리고 한국입니다. 이들 5개 시장에 대한 수출 비중은 베트남 휴대폰의 약 71%를 차지할 정도로 큽니다.
홍콩 상하이 은행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현재 베트남 휴대폰 기술 부문 성공의 대부분은 삼성전자가 수년간 외국인 직접 투자를 한 덕분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삼성전자가 베트남에 약 180억 달러를 쏟아부어 베트남이 전 세계적으로 삼성전자 전체 스마트폰 생산량의 60%를 차지하는 삼성전자의 최대 스마트폰 생산국이 됐다. 현재 베트남의 최대 휴대폰 생산자는 삼성전자 베트남 법인입니다. 2019년 삼성전자는 베트남 GDP의 무려 28%를 차지했습니다. 반대로 삼성전자의 결정 하나는 베트남 경제가 휘청일 수 있는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삼성의 엄청난 결정이 베트남 경제에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삼성이 얼마 전 베트남 스마트폰 공장의 조업 일수를 줄이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감산량도 상당한데요. 주 5일에서 주 3일로 작업일을 단축하고 현지 공장 직원의 휴가를 장려하는 등 근무 일수까지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업 일수 감축은 올해 초에 세운 스마트폰 출하 목표치를 조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 삼성은 코로나19 회복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수급난 완화로 올해 전체 스마트폰 출하 목표를 연초에 3억 3,400만 대로 높여 잡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목표치를 대폭 낮췄습니다. 연초부터 예상치 못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다 원자재 악재가 겹쳐 출하 조절에 나서야 했기 때문입니다. 삼성 휴대폰의 조업 일수 감축 소식이 알려지자 베트남 현지에서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오는 8월 4세대 갤럭시 폴더블 폰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음을 감안하면 베트남 경제에 심각한 상황이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수출이 베트남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과 영향력이 절대적인 만큼 삼성의 감산 결정은 베트남 경제 전체에도 큰 타격을 미치게 되자 최근에는 아예 한국에 직접 와서 일하겠다는 베트남 젊은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국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외국인 노동자 급여 수준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는데 베트남 출신 노동자 A씨의 2020년 10월분 급여 명세서의 캡처본이었습니다. 급여 명세서를 보면 A씨는 한 달간 약 476만 원의 급여를 받았고 보험료 등을 제해도 실수령액은 427만 원이었습니다. 글쓴이는 베트남 평균 월급이 우리 돈으로 약 24만 원이라서 취업 비자 기간 5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 베트남으로 돌아간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엄청난 노동 강도를 이겨낸 것은 분명한 사실로 보입니다. 연장 근로와 야당 근로 수당이 엄청나기 때문인데요. 해당 게시물을 접한 누리꾼들은 저 정도 벌려면 쉬지도 못했을 테고 일이 무척 고되겠지만 그래도 베트남 평균 월급에 비하면 엄청나고 보상은 확실하다는 댓글들이 많았습니다. 이 같은 현상을 지켜본 베트남의 동남아시아 라이벌 태국은 최근 한국에 적극적으로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태국은 2006년 드라마 대장금을 계기로 동남아 한류 열풍을 주도한 국가인데요. 지난 2년 동안 사람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어느 때보다 많아지면서 태국에서 한국 드라마 등의 위력은 더 거세졌습니다. 특히 태국에서는 지난해 9월 K-팝 그룹 블랙핑크의 태국 출신 멤버 리사의 뮤직비디오가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은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리사는 고향인 부리람주의 파놈룽 역사공원 내 석성과 태국 전통 세공품을 등장시켰고 이른바 태국다움에 많은 태국 국민이 열광했습니다. 최근 영문 일간지 방콕포스트는 일면에 왜 한국 소프트파워가 강한지에 대한 대담 기사를 실었을 정도고 총리와 언론까지 나서 한국의 소프트파워가 훌륭한 외교자산이 되었다며 한국의 성공 비결을 궁금해한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급기야 태국 정부는 앞으로 음식, 영화, 패션, 무에타이 축제를 태국의 소프트파워로 집중 육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물론 롤모델은 한국입니다. 2006년 한류의 첫 물결 이후 15년간 태국 사회에서 존재감을 높여온 한국의 소프트파워를 태국이 어떤 식으로 배워갈지 주목되는 가운데 이상용 감독은 범죄도시 3를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일본 야쿠자와 마동석의 한판 승부라고 합니다. 범죄도시2의 역대급 흥행을 확인했으니 이제 어느 나라도 베트남처럼 단 이틀을 남기고 매몰차게 출국하라는 소리는 못할 듯 싶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